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어, 뭐 저는 크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뭐 비중을 그렇게 높이지도 않았었고 오늘이 경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에 좀 집중하고자 뭐 고배당으로만 갔었는데 무가 안 나와서 좀 아쉽게 되었고, 자, 오늘 일단 16경기 EPL 포함해서 이제 챔피언십까지 이제 해가 바뀌었죠. 보시는 분들 어, 조금 더 이제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좀 더 분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달라지는 부분들은 아마 이번 주말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쯤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공지로 좀 올려드리고, 그리고 지금 목 컨디션이 좋지 않다 보니 최대한 좀 짧게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뭐, 뭐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씩 뭐 생각나거나 아니면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 뭐 분석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이랑 뭐 구독도 업도 한 번씩 또 눌러주시고, 유튜브는 이제 그 구독자가 좀 더 늘어야 멤버십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업도 좋지만 구독을 먼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음, 후원하는 부분도 다음 주에 그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나눠서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미션도 올레 버튼은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일단 1회차입니다. 1회차고 1월 1일 뭐 출발이 좋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올해부터는 좀 무리 안 하고 저도 실속을 좀 챙기는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이게 후원이 많이 터져야 이제 BJ 그 스트리머가 이제 그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후원이 많이 안 터지면 어쨌든 개인적으로 더 이득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뭐 후원 많이 터지면 굳이 무리하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어서 이제 무리를 했던 상황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좀 급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느리더라도 잃지 않고, 잃어도 최소한으로 잃거나 아니면 뭐 방어를 하거나 뭐 조금 이득이 나더라도 최대한 이득이 나는 쪽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데이터를 한번 쌓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고배당을 안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기존에 뭐 조금 무리해서 뭐 4경기 뭐 3경기 가던 거를 하나씩 더 줄이거나, 그러니까 탑홀더는 웬만하면은 뭐 5경기 이상 가지 않거나 1, 2순위를 합치더라도 맥시멈이 저는 5경기라 보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배당도 가장 많이 나오면서, 물론 더 하면 좋겠지만은 경기가 많아질수록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 뭐 이번 연도부터는 고배당 이제 무승부 아니면 마인 쪽으로만 노렸었는데, 뭐 역배나 이런 것도 역배 조합도 조합에 한 번씩 껴놓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번 렉섬은 요거 한 경기는 보고 왔거든요. 제가 일단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렉섬이 순위가 더 높고 블랙번이 이제 홈보다는 원정 성적이 좋은데, 렉섬이 홈보다 어, 홈이 많이 좋아요. 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뭐 차출 있고 뭐 부상 여부, 렉섬은 이제 키퍼 무어도 출전 여부 불투명하고,
공격에 한 명 더. 이 조시 윈데스? 이 선수도 출전이 불투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선수가 이제 1, 2위이기 때문에 렉섬도 잘하긴 해요. 홈에서는 최근에 거의 진 적이 없고. 근데 이제 원정을 보면은 이긴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3경기 무패 중인, 그리고 3경기 연속 무실점 중인 홈팀 사이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원래 이제 무승부 쪽을 많이 보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블랙번 승을 좀 더 볼까 했는데 지난번 셰필드 웬즈전 비긴 게 좀 걸려서 물을 봐야 되나 그 생각도 고민이 많았는데, 아까 출전 여부 불투명한 선수들 때문에 블랙번 승무 보고 저는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블랙번도 실점이 없긴 한데 최근에 어쨌든 득점이 없었고 원정이긴 하지만 렉섬도 쉬운 팀이 아니거든요. 요새 하는 거 보면은 득점도 없지 않은 팀이라서 저는 뭐 이 렉섬이 어쨌든 득실도 앞서고 플러스기도 하고, 아무리 블랙번이 이제 최근에 조금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홈이라서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가 너무 일찍 하기도 해요. 9시 반. 그래서 좀 패스를 하겠다. 승무 보지만 갈 경기는 아닙니다. 전 아예 체크도 안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 브리스톨하고 포츠머스. 일단 상성 홈에서 좋고, 그리고 지금 성적도 좋고, 승점도 그렇고 득실도 그렇고. 왜냐면 포츠머스가 원정 꼴찌거든요. 셰필드 웬즈랑 승점이 같습니다. 결장자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브리스톨 이제 주전 키퍼, 뭐 미드필더, 공격엔 뭐 장기 부상자 있긴 한데 포츠머스도 보면은 공격 라인에 장기 부상자들이 있죠. 그리고 물론 지난번 양민혁의 이제 극장골로 이기긴 했지만 이 원정이라는 점, 최근에 3경기 무패라서 흐름을 좀 타고 있긴 한데 원정 득점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괜히 원정 꼴찌인 이유가 있습니다. 득점도 그렇고. 근데 이제 브리스톨은 최근에 미러한테 지긴 했지만 그 전에 홈에서 미들즈브로도 잡고, 뭐 브로미치, 그리고 그 전에 레스터 2대2. 최근에 졌던 거는 미럴, 코번트리 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포츠머스가 뭔가 연승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홈이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브리스톨 승무 보는데 딱 하나 문제는 이제 배당이죠. 브리스톨이 배당이 그렇게 좋진 않다. 그래서 승무 보는 입장에서는 핸디 쪽을 노려볼 수도 있다. 물론 미들집으로 2대0이 좀 크긴 합니다만은 포츠머스도 최근에 뭔가 계속 꾸준히 득점하고 저도 한 골 차기 때문에, 물론 홈에서 최근에 브리스톨한테 졌잖아요.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그냥 승을 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고 승 봅니다. 승. 이렇게 보고 승무 사이드 최소한 질 것 같진 않다. 자, 찰튼 코번트리. 말이 좀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이제 혹시라도 기침이 계속 나올까봐 최대한 좀 짧게 뭐 끊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코번트리 1위죠. 벌써 득점이 20골 이상 차이 납니다. 거의 30골 넘게 차이 납니다. 찰튼이랑. 그렇다고 실점이 코번트리가 많냐? 오히려 찰튼이 더 많아요. 이 정도면 너무 압도적인 득실 차이다. 다만 이제 홈의 찰튼은 패배가 적고 코번트리도 원정의 1등으로 성적이 좋긴 한데 그나마 찰튼 홈이면 해볼 만하다. 둘 다 결장 여부가 크게 뭐
해봤자 수비 쪽에 최근 부상들은 수비 쪽에 한 명씩 있는 것 같은데 상성은 조금 됐으니까 뭐 넘긴다 하더라도 찰튼이 최근에 졌던 경기들 보면 한 골 차가 많긴 하거든요. 미들즈브로도 그렇고. 근데 승리가 많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옥스퍼드를 잡으면서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뭔가 오늘 이기면 홈 연승이긴 한데 이 코번트리의 득점력을 봤을 땐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코번트리가 1위 잘하는 건 다 알잖아요. 챔피언십에서. 근데 많이 좁혀졌다. 승점도. 뭐 여전히 득점은 많이 앞서긴 한데 최근에 코번트리의 득점력은 좋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막 4골 5골 뭐 기본적으로 3골 넣을 때 코번트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입스위치전 지고 나서부터 지금 최근 6경기에 2번밖에 못 이겼고 그 6경기 중 2골을 넣은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습니다. 지난번 홈에서 입스위치한테도 무득점으로 졌죠. 최근에 2패가 다 입스위치긴 해요. 둘 다 무득점으로 졌던 홈 원정. 그거 빼면은 또 진 적이 없긴 한데 워낙 득점력이 좀 저조하다 보니 최근 다 언더입니다. 그래서 뭔가 찰튼도 지금 배당은 코번트리로 빠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코번트리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 왜냐면 최근 원정 3경기 승리 없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제 찰튼을 믿기에는 득점만 보면은 당연히 코번트리가 앞서니까. 그래서 그래도 코번트리가 질 것 같진 않는데 또 배당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메리트가 더 사라지는 건 맞거든요. 최근에 원정 코번트리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2무 1패잖아요. 패배가 적기는 하지만 결국 득점을 못하고 찰튼이 선제골이라도 넣게 되면은 뭐 모르죠. 경기란 게. 다만 찰튼도 요새 이긴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코번트리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더비카운 미들즈. 자, 상성 더비카운 좋습니다. 자, 미들즈 2위, 더비카운 14위. 승점 10점 차이 나고 득점은 같지만 실점이 미들즈가 적고 더비카운은 원정 성적이 더 좋은 팀입니다. 근데 미들즈는 홈 원정 다 좋기 때문에 다 근소하게 미들즈가 좋죠. 그래서 이게 더비카운이 최근 홈에서 2무 2패입니다. 그리고 원정 포함해서도 3경기 승리 없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긴 거는 꼴찌인 셰필드 왠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물론 무승부나 3번이나 있고 저도 쉽게 안 졌던 경기들이 있죠. 미들즈브로 뭐 역전패라든가 와포드도 역전패.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더비카운도 홈인 만큼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원정 성적이 더 좋다 한들 어쨌든 득점은 계속 해주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미들즈는 지금 보면 문제가 뭐냐면 미들즈에 득점이 없습니다. 최근 3경기. 지난번 홈에서도 무득점으로 졌고 2경기 연속 홈에서 무득점, 원정 브리스톨 무득점. 그래서 그 전에 잘했을 때 뭐 다득점, 뭐 4대1, 뭐 2대1, 3대1 요 정도의 스코어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최근 흐름으로만 봤을 땐. 그래서 요거는 더비카운이 홈이기도 해서 저는 미들즈브로가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하면 또 비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 가거나 패스하세요. 이 경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어렵네요. 일단 지금까지 현재 봤을 땐 헐시티 스토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도 한 번씩. 자, 상성은 스토크가 매우 좋아요. 최근 4연승 중이거든요. 원정 가서. 근데 지금 성적은 헐시티가 좋죠. 최근 4승 1무기도 하고. 왜냐면 헐시티가 순위도 높고 득점도 10골 이상 앞서고 물론 득실은 스토크가 앞서요. 왜 득점이 10골이나 앞서는데 실점이 많습니다. 헐시티가. 거의 40골 가까이 실점하기 때문에 실점만 보면 거의 하위권 쪽에 있죠.
근데 득점이 그만큼 커버해주고 나름 홈이고 해서 뭐 국대 차출도 있긴 하지만 출전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했고 공격에 이제 부상이 있죠. 조겔하르트의 이제 부상이 팀 내 가장 골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주고 있지 않나. 수비에 또 햄스트링 부상 의심되는 선수가 있어서 그 선수가 어시가 좀 많더라고. 8개나. 출전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스토크는 퇴장. 그리고 뭐 공격의 부상은 조금 됐으니까. 최근에 국대 차출 1명 정도 퇴장이랑. 그래서 헐시티보다는 조금 더 좋은 느낌이긴 한데 뭐 큰 차이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토크가 최근에 원정 4연패거든요. 그 4연패 할 때 득점을 딱 한 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지난번 셰필드 유나이티드전도 결국 졌고 그래서 요즘 폼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헐시티가 지금 4승 1무 홈에서 연승 지난번 미들즈브로까지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헐시티 승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무승부도 보진 않을게요. 스토크가 원정 최근에 워낙 득점력도 적었기 때문에 뭐 입스위치나 레스터 한 골차, 와포드도 한 골차였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헐시티가 최근에 뭐 셰필드 웬즈랑도 비기기도 하긴 했는데 확실히 홈에서 브로미치 렉섬을 무실점으로 잡은 게 좀 크지 않나. 그래서 저는 배당도 높고 요거 한번 가볼만 하지 않을까. 헐시티 승 보겠습니다. 뭐 무 나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인드긴 해요. 모든 경기를 승무로 보면은 이게 가기가 좀 빡세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거는 그냥 헐시티 승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 보고 넘어가고 자 입스위치하고 옥스퍼드 자 3위의 입스위치 아까 미들즈랑은 2점 차고 옥스퍼드가 강등권에 있는데 뭐 그 위에 팀들하고 승점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서 일단은 승점을 조금이라도 따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입스위치가 홈에서 너무 잘하니까 옥스퍼드 입장에선 비기기만 해도 다행인 거다. 뭐 조지어스트의 부상 그리고 또 공격에 이제 부상 의심되는 선수 공격 라인의 결장이 조금 타격이 될 수 있긴 한데 옥스퍼드는 그에 반면에 없거든요. 부상이 거의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뭐 해볼만 하다 할 수 있는데 옥스퍼드가 결국 득점이 문제입니다. 여기도 이제 많은 득점을 못 하다 보니 더군다나 이제 입스위치가 최근에 못하면 모르겠지만 너무 잘해요. 코번트리도 2대0으로 원정에서 잡았죠. 최근 홈에서 3연승 그리고 찰튼전 이후에 이제 6경기 무패 4승 2무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는 코번트리도 3대1로 잡았던 팀이라 이거는 오늘 경기 중에 그래도 가장 좋아 보이지 않나. 1마인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는 퀸즈까지 합니다. 퀸즈. 입스위치가 요새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프레스턴, 셰필드 웬즈. 자, 꼴찌죠. 셰필드 웬즈. 뭐 그 재정 문제로 이제 승점이 지금 마이너스인데 일단 프레스턴이 홈에서 성적이 조금 더 좋고 셰필드 웬즈 상대로 그리고 프레스턴 입장에서 보면은 더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이제 뭐 기회인 거죠. 승점을 더 쌓고 그리고 득실 차이도 많이 나고 더군다나 홈에 프레스턴 2번밖에 안 졌습니다. 얘네는 홈이든 원정이든 잘 안 져요. 그리고 셰필드 웬즈는 워낙 이제 성적이 안 좋다 보니 거기다 이제 뭐 국대 차출도 있고 수비 쪽에 뭐 부상 기존에 이제 공격의 장기 부상자들 뭐 포함하면은 결장 부분도 프레스턴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프레스턴도 최근에 이제 홈에서 승리가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3연속 무승부인데 그 무승부 했던 팀들이 이제 최근 잘 나갔던 이제 렉섬 아니면 코번트리 최근 노리치 그러니까 쉽지 않은 팀들 상대로도 했고 홈에서 승리만 없을 뿐이지 패배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셰필드 웬즈 같은 경우는 최근 2경기 연속 비기긴 했지만 결국 승리를 한 지는 지금 3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결국 승리를 한다면 프레스턴이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다만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프레스턴도 결국 최근에 승리가 많이 없잖아요. 결국 홈에서의 득점력이 1득점 이상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셰필드 웬즈가 최근에 어쨌든 입스위치 원정도 골을 넣었고 홈에서 잘하는 와포드 상대로도 비겼던 상황이라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프레스턴 승무보지만 위험 부담을 좀 줄이려면 핸디무 쪽으로 노려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나 핸디무에서 고민을 할 수도 있다. 프레스턴이 또 이제 비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셰필드도 어쨌든 최근 2경기 연속 비겼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다. 은근히 원정에서 무승부했던 게 있어요. 가끔씩 와포드전 아니면 브로미치 뭐 버밍엄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보다 성적이 안 좋긴 하지만 비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배당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프레스턴이. 그렇다고 뭐 프레스턴이 지금 홈에서 아까 뭐 입스위치처럼 뭐 연승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뭐 강팀 상대로 비겼다. 뭐 그랬다고 해서 프레스턴을 보긴 좀 어렵다. 저는 아마 무나 힌디무 쪽 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일단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퀸즈 노리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좀 한다는 게 아까 뭐 그 무승부나 이제 뭐 마행 쪽으로 노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무승부도 비슷한 무승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뭐 더비카운이나 미들즈브로 같은 경우는 배당이 조금 무승부 중에서도 좀 떨어지거든요. 2.9배. 근데 이 프레스턴하고 셰필드 웬즈는 무승부 배당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역배 같은 느낌이라서 이런 거를 예전에는 생각만 하고 가지는 않았거든요. 승무패 이제 승무로 복식으로 체크하거나 이걸 과감하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가게 된다면 저 일단 프레스턴은 무로 체크해 놓긴 했거든요. 어쨌든 무가 걸린다는 거는 변수를 좀 생각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더 과감하게 뭐 가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어차피 똑같은 경기고 어디든 변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겠다. 자 퀸즈 노리치. 자 퀸즈 같은 경우에는 노리치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순위도 9위고 뭐 득실차도 나고 물론 퀸즈가 실점이 좀 많아서 그런데 득점 차이 때문에 득실은 그나마 앞서고 있고 홈에서 성적이 좋다 보니 그래도 홈팀 사이드로 봐야 된다. 부상도 거의 없고 노리치는 공격의 컨디션 좋지 않은 선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그리고 뭐 기존의 부상자들 뭐 전체적으로 보면 퀸즈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상성은 모르겠어요. 상성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퀸즈가 홈에서 요새 너무 잘합니다. 그 4연승 할 동안 한 골 넣은 경기가 없어요. 뭐 4대1, 2대1, 3대1, 3대2 이러기 때문에 최근 브로미치전도 좀 아쉽게 좀 지긴 했지만 골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헐시티전부터 지금 거의 9경기인가? 9경기 연속 골 중입니다. 그만큼 골을 잘 넣고 있다. 그리고 노리치도 요새 초반보다는 잘하고 있잖아요. 홈에서도 지금 오랜만에 이제 와포드한테 지긴 했는데 그 전에 뭐 4경기 무패도 했었고 근데 결국 노리치도 원정에서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해서 그래도 홈에서 4연승하는 퀸즈 쪽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추천이랑 질차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공개는 여기까지 합니다. 늘 했듯이 뭐 이거는 변함이 없죠. 작년이랑 나머지 8경기는 조합이랑 이제 구독자 게시판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사우스햄튼하고 미럴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그래도 제가 좀 참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기침을.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지금 잠깐만 좋은 곳일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스햄튼 일단 미럴보다 순위가 더 떨어지는데 지금 보면은 배당은 훨씬 낮단 말이죠. 그리고 미럴이 이 득점에서 사우스햄튼한테 좀 많이 밀려요. 실점 차이는 별로 없는데 사우스햄튼이 득점이 워낙 좋다 보니 얘는 순위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고, 미럴은 상위권에 있는 팀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인 팀입니다. 득실이. 그러니까 득점이 그만큼 안 따라주거든요. 27골로. 더군다나 이게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워낙 성적이 좋다 보니 5승 3무 2패로 미럴이 원정도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득점 차이가 있다 보니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두 자릿수 득점자도 있고 미럴은 두 자릿수 득점자는 없거든요. 지금 결장이 둘 다 거의 없습니다. 뭐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사우스햄튼이 최근에 홈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퀸즈 느낌이에요. 지금 코번트리랑 비기면서 연승이 끊기긴 했는데 4승 1패. 최근 4연승 했던 팀입니다. 홈에서. 그 4경기 다 3골씩 때려 넣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 골씩밖에 못 넣어서 이제 조금 골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계속 득점 중입니다. 지금. 프레스턴전 이후에 무득점 했던 경기는 없기 때문에 물론 미럴도 못하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무득점 경기도 있었고, 그리고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사우스햄튼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승무. 배당이 막 너무 좋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결국 뭐 상대가 코번트리에서 뭐 비긴 게 잘했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그 전에 경기들 보면 결국엔 실점도 계속 했거든요. 오히려 실점한 경기들이 더 많아서 미럴 정도면 뭐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도 저는 홈팀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득점력 차이 때문에. 미럴이 그 한때 막 4연승 했을 때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최근에 3연승도 했었는데 최근 연패도 했었고, 그리고 브리스톨 이기기 전에 2경기 무득점도 했기 때문에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홈사이드를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사우스햄튼 승무로 보고, 이것도 만약에 홈 배당이 별로면 뭐 핸디 쪽을 노릴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스완지하고 웨스트 브로미치. 자, 스완지가 홈에서 좋습니다. 브로미치 상대로. 최근 한 5경기 3승 2무니까 확실히 좋고, 순위 차이도 별로 없거든요. 승점 2점 차이라. 득실 차이만 지금 조금 브로미치가 조금 더 좋다. 근데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원정보다 홈 성적이 좋고, 특히 브로미치가 홈 원정 차이가 조금 많이 나거든요. 아직도 원정에서 승점이 한 자릿수라서 지금 그렇게 보면은 물론 둘의 결장 부분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스완지가 그
이 최근에 4연승을 하다 보니 홈에서 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번 옥스퍼드 원정 승리도 그렇고. 왜냐면 브로미치가 퀸즈를 이기긴 했지만 최근 원정 보면은 너무 안 좋거든요. 물론 뭐 골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한 골차 승부도 많고. 근데 결국에는 지금 8연패 중이라서 원정. 이거는 그래도 스완지 승부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스완지가 풀엔을 받았기 때문에 풀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브로미치가 연패를 끊어낼 수도 있긴 한데 이기면서 연패 끊기보다는 뭐 무승부하면서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풀엔이 가장 좋다. 풀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와포드 버밍엄. 자, 와포드 어떤 팀입니까? 뭐 매번 얘기하지만 상성도 버밍엄 상대로 이제 홈에서 엄청 좋고 홈 극강인 팀 중에 한 팀이거든요. 지금 6인데 득실도 물론 버밍엄도 좋긴 한데 버밍엄보다 살짝 좋고 홈에서 7승 3무 1패. 버밍엄도 홈에서 6승 5무 1패로 아주 좋거든요. 둘 다 홈보다 원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특히 버밍엄이 더 안 좋아요. 2승 2무 8패로. 와포드 원정은 그래도 3승 3무 5패인데 그리고 버밍엄이 원정 한 자릿수 득점입니다. 그래서 와포드하고 비교할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물론 와포드 지금 공격에 뭐 부상, 차출, 미드필더 차출도 있긴 하지만 버밍엄도 보면 수비 쪽에 차출이랑 뭐 지금 출전 정지에 공격 쪽에 부상도 있고 하다 보니 최근에 보면은 한 골 이상 잘 못 넣거든요. 그리고 홈에서는 지금 7경기 무패긴 한데 최근 4연속 무승부였고 사우스햄튼전도 결국 1대1로 비겼고 최근 원정에서도 1득점 이상 한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홈이면 모르겠지만 원정도 그 원정은 조금 버겁지 않을까. 뭐 와포드가 못하면 모르겠는데 최근 원정에서까지 연승을 하면서 지금 3연승 중이거든요. 6경기 무패. 물론 홈에서 셰필드 왠지 꼴찌하고 선제골을 먹히고 비긴 적도 있고 프레스턴 브리스톨하고도 비긴 적이 있는데 지금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와포드 쪽으로 봐야 된다. 물론 버밍엄이 득점이 없었던 셰필드 유나이티드 빼고는 최근에 뭐 브로미치 정도 비기고 미들즈한테도 한 골 차여서 해볼만은 하겠는데 그래도 와포드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와포드 승무 봅니다. 승무. 뭐 연승이 끊길 수는 있지만 질 것 같진 않다. 홈 성적이 말해주듯.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추천 뭐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레스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계속 좀 들쑥날쑥하고 작아지는 이유가 기침을 할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이게 끄고 키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라서 타이밍을 못 맞추겠어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침이 마이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 레스터. 자, 순위는 레스터가 좀 더 높아요. 상성도 레스터가 좋고. 근데 이제 어쨌든 홈이란 말이죠. 셰필드가. 뭐 전체적으로 보면 득실도 승점도 순위도 레스터가 조금씩 앞서 있는데 결국 이 홈이니까 뭐 셰필드를 그렇게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승패 차이도 크게 없거든요. 다만 이제 이 패슨다카가 지금 국대에서 뭐 복귀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패슨다카가 얘가 어디였지? 잠비아가 떨어졌나? 그래서 오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얼마나 출전할지 모르겠고 선발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최근 흐름을 봐야 되는데 셰필드가 잘하거든요. 지금 스토커도 잡아냈단 말이죠. 원정에서.
그나마 최근 원정에서 뭐 실점도 많고 조금,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레스터나 셰필드 왠지 잡을 때 4연승을 했었습니다. 홈 포함. 근데 그게 브로미치한테 지면서 무패 흐름이 끊겼는데 다시 또 최근에 막 다득점하면서 렉섬한테 지기도 했지만 아쉽게 이제 역전패 당하면서 3득점도 했고, 그래서 셰필드는 최근에 득점이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레스터도 뭐 최근에 거의 뭐 한 10경기 연속 오버 중일 거예요. 본인들이 많이 넣었던 경기도 있지만 상대방이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서 이 경기는 셰필드나 레스터의 최근 득점 페이스로 보면은 무조건 오버 가야 됩니다.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다득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언오버를 거의 안 봤는데 이거 처음 본 거 아닌가, 언오버. 자, 그러면 이제 챔피언십은 끝났고, 맞죠? 챔피언십은 끝났고 EPL만 남았네요. 가보도록 하죠. 크리스탈 플럼. 그리고 축구 또 2월 된 것 같던데 다음 회차 토요일 거는 한번 노려봐야겠다. 자, 상성 플럼이 조금 더 좋습니다. 최근 크리스탈이 플럼 원정 가서 다 이기긴 했는데 크리스탈 홈에서는 오히려 플럼이 좀 더 좋아요. 그리고 순위가 승점 26점, 뭐 딱 하나 차인데 뭐 득실 차입니다. 그리고 둘 다 이제 거의 박빙이지 않을까. 물론 사르의 국대 차출, 뭐 그리고 몇몇의 부상이 있긴 하지만 플럼도 보면 수비, 뭐 알렉스 유협이 국대 차출, 여기 뭐 부상도 해서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크리스탈이 지난번 토트넘한테 지면서 지금 5경기째 승리 없거든요. 컨퍼런스 포함해서. 예전에 이제 거의 잘 안 지던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최근 홈에서도 5경기 연속 승리 없고 하다 보니 오히려 플럼이 요새 뭐 웨스트햄 원정도 잡고 노팅엄전도 무실점으로 맞고 하면서 그 번리전 이긴 것도 그렇고 무승부가 잘 없습니다. 플럼은. 승패로 나뉜다면 그래도 크리스탈보다는 플럼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아무리 홈이어도 아까 상성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고 플럼의 완전 승까지 보진 않고 지지 않는 선으로 끝날 거다. 그래서 플럼 2프렌이 가장 좋고 배당을 좀 더 높인다면 프렌 정도. 그러니까 무승부도 염두에 둔다는 겁니다. 그래도 크리스탈이 최근 아스날 원정 뭐 비긴 것도 있고 주 공격수인 그래도 마테타가 있기 때문에 한 방이 있죠. 그래서 쉽게 질 것 같진 않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확률로 갈 거기 때문에 갈 거면 2프렌 가세요. 배당이 좀 적더라도. 근데 나는 뭐 낮은 배당 안 가신다 하시는 분들, 1.5 이하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1.4 정도까지는 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프렌 갈 수밖에 없다. 고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그냥 무 정도. 아무리 플럼이 무가 최근에 없다지만 뭔가 크리스탈이 홈에서 연패 정도까지 당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오늘 지면은 리그 지금 3연패 중이라 4연패까지 떨어집니다. 홈 4연패. 그건 좀 막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플럼이 지금 원정 3연승, 홈 원정 포함해서 3연승. 완전 대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정 3연승 대 홈 3연패. 최근 3연승 대 최근 3연패. 어느 한쪽이 이제 연패로 가고 어느 한쪽이 연승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저는 뭔가 무가 뜰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그 다음 경기 리버풀 리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홈 경기를 리즈한테 지긴 했는데 그래도 상성은 리버풀이 좋죠. 그리고 한때 못했던 리버풀의 느낌이 좀 사라졌습니다. 최근 4연승도 하고 7경기 무패 중이기도 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점이 없는 게 아닌데 실점을 좀 최소화하고 있긴 해요. 울버햄튼, 뭐 토트넘,
한 골씩 먹히고 인테르 원정은 또 1대0으로 이기기도 했고. 다만 아직도 좀 견제해야 된다. 꼴찌 울버햄튼한테 실점할 정도면 리즈가 요새 워낙 잘하기 때문에 뭐 리버풀 비기고 홈에서 첼시 잡고 크리스탈도 잡고 썬더랜드 브랜드포드 원정도 비겼던 리즈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 대비 리버풀은 좀 별로다. 아무리 요새 리버풀이 잘한다 하더라도. 즉 뭐 프렌 쪽을 노리거나, 저는 리즈 2프렌 쪽을 한번 노려볼까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리버풀이 지난번 브라이튼전 2대0도 있고 뭐 울버햄튼전도 뭐 전반 2대0, 그리고 리즈도 결국 썬더랜드 선제골 먼저 내주고 비긴 거기 때문에 리즈도 홈이면 확실히 더 강력하게 가겠는데, 프렌 쪽도 원정이다 보니 예전에 뭐 번니나 브라이튼한테 0대 0대3으로 졌던 전적들도 있어서 솔직히 리즈 프렌 쪽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리버풀 승무를 보지만 갈 경기는 아니다. 아니면 애초에 뭐 리즈가 선방하는 그림을 생각하면 언오버 중에 그래도 리즈도 득점이 꾸준하기 때문에 오버를 가면 되는데, 쉽게 갈 수 없는 게 배당도 너무 낮고 뭐 확실한 오버가 아니라서, 그리고 썬더랜드 브랜드포드는 결국 1대1로 비겼어가지고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버풀 승무 보는 입장에선 뭐 핸디 쪽 노리거나 아니면 패스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노린다면 뭐 무, 그래도 리버풀이 이길 것 같다 하면 뭐 핸디무 정도, 이런 식으로 노려야 될 것 같고, 저는 아마 패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브랜드포드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제 2경기 남았죠.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트넘 브랜드포드 뭐 순위 차이는 크게 없어요. 그리고 아까 뭐 결장 부분을 얘기 안 했는데, 리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달라진 게 수비 쪽 부상 말고는 크게 없어요. 그리고 리버풀은 뭐 기존에 그냥 그대로 뭐 살라 국대 차출, 이삭 부상 이 정도 말고는 없고, 그래서 그래도 리버풀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브랜드포드하고 이제 토트넘이 승점이 1점 차입니다. 득실 차이도 사실 거의 크게 차이 안 나고, 근데 이제 브랜드포드는 홈에서 이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원정이랑. 홈은 6승 2무 1패, 원정은 2승 7패. 그러니까 홈의 브랜드포드는 매우 강하다. 그리고 토트넘도 지금 원정 1위거든요. 아스날하고 승점이 같아서. 얘네가 원정에서는 희한하게 잘하더라고. 지난번 크리스탈도 잡고. 그리고 최근 뭐 리버풀전에 그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뭐 사비 시몬스나 지금 못 나오고 파페사를 국대 차출해. 브레넌 존스는 뭐 이적이 떠 있네요. 나중에 찾아봐야겠지만. 그래서 브랜드포드도 지금 국대 차출이 있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뭐 토트넘도 원정을 잘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브랜드포드의 최근 홈 본머스도 4대1로 잡고, 울버햄튼 연승 중이고 이겨서, 리즈, 뭐 번니, 뉴캐슬, 뭐 리버풀, 맨시티전 빼고는 워낙 잘하기 때문에 아무리 토트넘이 원정 잘한다 하더라도 최근 노팅엄한테 0대3으로 진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아스날 4실점, 뉴캐슬 2실점.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브랜드포드 승부 쪽으로 보는 게 맞다. 그게 아이폰이세요? 그 아이폰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아이폰이 아니면 되실 건데, 뭔가 좀 바뀌었나? 아이폰은 이제 그 스트리머들이 따로 공지를 올리더라고. 그 충전할 수 있는 그 뭐냐, 그 단번에 갈 수 있는 그 링크를. 그래요? 그건 몰랐네요. 제가 이제
저는 난 PC로 했었구나. 충전을 PC로 충전을 했던. 나도 핸드폰으로 충전을 안 해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아이폰은 이제 애플 쪽의 그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조금 빡세긴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근데 갤럭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 깔면 될 것 같은데. 어. 제가 한번 요거 썬더랜드까지 마무리를 해서 한번 뭐 검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예전에 안 됐었나? 어쨌든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상성은 토트넘이 살짝 좋은데 뭐 3무 1승 3무면 거의 차이 없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브랜드포드 승무 보면서 하나를 더 보도록 할게요. 아까 미처 얘기를 못했는데 브랜드포드가 홈에서 득점이 나름 괜찮거든요. 그리고 토트넘도 가끔씩 다득점할 때가 있잖아요. 뭐 뉴캐슬전이라든가 뭐 파리, 아니면 예전에 에버튼전도 그렇고. 그래서 오버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요건 혹여라도 브랜드포드가 못 이겼을 경우 생각하면 토트넘도 원정 잘하니까. 자 마지막 경기 썬더랜드 맨시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시티가 순위가 2위입니다. 썬더랜드 순위가 높아요. 근데 상성에서는 당연히 이제 맨시티가 좋을 수밖에 없고. 지금 아스널하고 5점 차인데 오늘 이기면 2점 차로 줄어듭니다. 맨시티. 그리고 득점은 맨시티가 가장 많아요. 43골. 즉 썬더랜드하고 20골 이상 차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점은 또 썬더랜드보다 한 골 더 적으니까 득실 차이가 워낙 크게 나죠. 근데 썬더랜드가 이 홈의 무패 팀 중에 한 팀이에요. 무패가 딱 두 팀 있거든요. 아스널, 썬더랜드. 5승 3무로 아무리 맨시티가 잘한다 한들 홈보다 원정 성적이 안 좋고 맨시티. 그리고 홈의 무패다 보니 좀 빡셀 수밖에 없어요. 다만 국대 차출이 좀 많습니다. 수비 2명, 미드필더 2명, 공격 2명. 근데 이제 수비나 미드필더 쪽 한 명씩은 이제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래도 차출이 6명이나 있다. 그에 반면에 이제 맨시티는 얘네도 뭐 마르무시 차출 있고 아인누리도 있지만 뭐 출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마르무시도 그렇고. 그래서 제레미 도쿠의 부상 말고는 맨시티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썬더랜드가 어쨌든 꾸역꾸역 무패를 하고 있잖아요. 홈에. 지난번 리즈하고도 비겼고 뉴캐슬도 잡고. 근데 이제 맨시티 원정을 생각하면은 뭐 썬더랜드 무패 흐름이 오늘 끊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맨시티가 물론 노팅엄전에 비길 뻔했고 저희가 그때 맨시티 승을 가서 적중을 하긴 했지만 결국 후반 막판에 터진 골로 이제 2대1로 이겼단 말이죠. 물론 슈팅 차이도 2배 이상 났고 점유율도 많이 차이 났는데 결국 노팅엄 상대로도 저렇게 힘겹게 이길 정도면 노팅엄이 지금 홈에서 16위거든요. 근데 5승 3무로 16골에 8실점하는 썬더랜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뭐 득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아무리 맨시티가 상성이 좋고 최근에 뭐 8연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리그로는 지금 6연승. 뭐 크리스탈 원정도 3대0으로 이기고 뭐 플럼도 5대4로 이기긴 했는데 결국 저는 배당 대비 맨시티 승은 별로다. 뭐 정 맨시티 승을 가고 싶다면 뭐 핸디물을 노리든 아니면 저처럼 뭐 썬더랜드 프렌 쪽으로 생각하시든 저는 요거는 배당 대비 썬더랜드 2프렌은 노려볼 만하다. 크리스탈전처럼 0대3으로 지지만 않는다면. 근데 무패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더라도 한 골 차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썬더랜드 2프렌, 고배당으로는 뭐 맨시티, 뭐 핸디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2프렌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핸디무를 따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갔으면 차라리 썬더랜드 프렌을 가면 갔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일단 다시 보기는 좀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